오늘 주요 이슈가 탄핵과 거부권 두 개로 나오네요. 후보자님, 탄핵제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의회의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부처의 고위 관료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을 하는 경우에 도저히 의회의 제재가 아니면 그 국가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탄핵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헌법 교과서에 나오고 탄핵제도에 대한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한번 지금 민주당이 하는 탄핵은 넘겨보세요. 아니, 반대로. 지금 올 1년 내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으로 1년 도배를 했습니다. 이거 습관적 탄핵이고 묻지마 탄핵입니다. 한 나라의 그 고위, 그러니까 지위의 고하를 가르지 않아요.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일반 검사까지 모든 사람을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탄핵이 그 의회에게 주어진 권능을 국회에서 남용했다고밖에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답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아르헨티나가 1940년대 세계 선진국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IMF 구제를 받고 뭐 완전히 인플레가 뭐 15,000%가 되는 아주 최악의 국가로 전락을 했는데 그 사이에 한 약 60년 동안 탄핵이 80년이나 있었습니다. 이 탄핵을 정치적 불안정의 수단으로 삼아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 탄핵, 습관적 탄핵은 아르헨티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보세요. 자, 지금 탄핵이 된 게 고등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을 시작으로 해서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1차 제출했다가 철회, 2차 제출했다가 검찰처법 4조라고 잘못 써가지고 철회, 그리고 탄핵안 3차 제출했으나 사퇴로 탄핵이 불발됐고, 그리고 검사는 탄핵을 해서 지금 심리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검사가 국가 헌정 체제의 중대한 위기를 가져올 만한 일을 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어떤 겁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갖고 있는 건 상권 분립의 정신의 실현이라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일방 독주하면서 국가의 법치주의나 자유시장 경제주의나 하는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입법을 발의할 때 결국 대통령이 의회 견제 차원에서 행사하는 권한이 거부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론적으로 그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거부권에 대해서 그 거부권의 당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건 고도의 상권 분립에 따른 정치적 권한이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죠. 이것이 일반 분쟁 절차에서의 제척, 회피, 기피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이 거부권 행사에 적용한다는 거, 이거 지나친 확장 해석 아닌가요? 우리가 모든 법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게 법문에 충실하다. 가장 기본이 그거 아닙니까? 그 법문에 충실하되 법문으로 해석할 수 없을, 법문에서 모함이 있을 때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모든 것을 뭐 거부권 행사 자체도 결국 정쟁으로 가는 이 민주당의 모습, 이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와 같은 정쟁에 관련된 내용을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물어보는 이 상황도 되게 지금 적절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거부권 행사로서 대통령이 그 제의 요구를 해서 그 법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상권 분립의 정신에 비춰보면 결국은 의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입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를 했고,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거부했고 그 이후에 제의를 했으나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해서 법안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멈추는 것이 상권 분립의 정신에 맞는 거 아닌가요? 글쎄, 그 부분은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그 정치적 판단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다수당이 언제든지 그 법안을 다시 발의해서 다시 동일한 법안에 대한 그 거부권 행사, 재심의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뭐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건 알지만 일반 법률가였고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아마 제 의견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넘겨보시죠. 자, 이 헌재에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됐던 판결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정 아시죠? 네. 거기서 보면 중대한 절차적 위반, 특히 민주당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서 안건 조정일을 형해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법 절차의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유효하다. 이런 모순된 판결로 인해서 헌재 이 결정이 굉장히 국민적 비난을 받은 거 잘 아시고 계시죠? 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모든 법리에서 중대한 절차의 위반이 있을 경우 그 법률적 효과를 보정하는 것이 기본적 법 원리에 맞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